자, 여러분, 구강입니다. 재고자산 붕괴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기본적으로 회계 기초 과목인데요. 붕괴를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승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붕괴는 회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또 많이 연습장에다가 해보셔야 되고, 교재 보시면은 어, 붕괴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해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연습장에 써보시고 또 해답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관련해서 할 건데, 자, 요 각 파트별로 분개 연습할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독립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뭐 연속된 거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제 하나 분개하시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9월 5일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인천세관에서 관세 200만 원과 통관 수수료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선은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한 거니까 대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220만 원이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차변에다가는 관세니까 뭐 세금 비용으로 하느냐? 아니죠. 자, 상품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그래서 220만 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책에다가 분기 연습을 하셔도 좋고 연습장에다가 해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분기는 자꾸 써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10월 20일 판매용 문서 세 단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문서 세 단기라는 거는 이렇게 A4지 같은 거 절단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종이 같은 거 절단하는 건데. 근데 이건 판매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 세 단기를 파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500만 원어치 어, 구입을 했고, 그렇죠? 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100만 원어치 또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자, 그럼 판매용으로 구입한 거는 뭐겠어요? 상품이죠, 상품. 그렇죠? 판매용으로 한 거는 상품이에요.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비품이죠. 그죠? 우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뭐 문서 세 단기로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비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증가된 거죠. 이건 자산이에요. 자, 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데 아직 우리가 학습을 하진 않았어요. 예, 학습하지 않았는데 어, 가볍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부채가 생기겠죠.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부채가 늘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부채를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 갚아야 될 부채를 뭐라고 한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500만 원 증가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가. 상품이 아닌 비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는 이것도 갚아야 될 부채인데 이걸 다 외상 매입금으로 해버리면 이게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건지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산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 이론에서는 이렇게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걸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날 상품 100개를 개당 만원에 양촌 상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붕괴 사례들은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 아니고
한국 세무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상품 100개를 개당 10,000원을 양촌 상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을 산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그러면 100만원 우선 써볼게요. 자, 외상으로 매입을 하고, 자, 그러면 외상으로 샀으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자, 상품을 외상으로 사게 되면,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운반비로 5만원이 현금이 또 나갔대요. 그러면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겠죠. 자, 5만원이 감소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5만원 운반비로 해야 되나요? 자, 이 운반비 5만원은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이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만원이 아니라 상품이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105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에 나는 100만원짜리 물건 사면서 5만비 운반비를 내가 부담한 거니까 105만원에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상품의 취득 원가는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겁니다. 자, 인천 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를 1,000만원어치, 또 업무에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200만원을 매입했다는 건 이제 산 거죠. 샀을 때. 자, 마찬가지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는 상품이 되는 거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0만원이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은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는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건 비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품.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품이에요. 비품. 비품이라는 자산이 200만원이 증가한 거죠. 자, 그럼 대금은 당사라는 건 여러분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사실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자,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이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돈을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한 증서예요. 그럼 내가 1,000만원어치 상품을 구입하면서 자, 1,000만원 언제까지 줄게라고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것도 갚아야 될 부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매입한 외상 매입금과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여러분, 이 부채 계정 과목은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가면 부채 쪽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거 한번 미리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알았죠? 자, 계속 반복되니까요. 자, 상품 1,000만원 구입하고 1,000만원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1,000만원 이렇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200만원 비품대금 어음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어음 줬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어음이 아니잖아요. 지급어음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행했을 때만 기록해 주는 겁니다. 상품이 아니니까 이때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상품이 아닌 걸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지급어음이 아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 가면 다시 학습이 될 거예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10월 18일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원을 매입하고 상품을 산 거네요. 주 내용은 8월 30일 기지급한이란 건 이미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급한 게 30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요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어렵네요. 그죠?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 맞죠? 예, 여러분 꼭 연습장이든 책이든 간에
분계는 자꾸 쓰면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 맞죠? 자, 상품이 280만 원어치 증가했어요. 됐죠? 자, 미리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처음 듣기 때문에 많이 생소할 건데요. 뒤에 가면 바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처음 들어보죠? 선급금. 그 선급금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돈 미리 준 것만큼 나중에 내가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급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요 8월 30일 날 요 30만 원을 줬을 때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280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 이전에 30만 원을 미리 줘놨으니까 나머지 2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선급금이란 건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근데 상품으로 받았으니까 요 상품으로 받았을 때 선급금을 상품으로 교환받은 거니까 선급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50만 원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100만 원. 그럼 나머지가 얼마죠, 여러분들? 280에서 130을 빼면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150만 원인가요? 예. 150만 원은 잔액은 어떻게 한 거죠? 외상으로 하기로 했대요. 그럼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분기 연습을 하다 보면 숙달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6번입니다. 7월 25일 국제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였다. 7월 15일 날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근데 상품을 구입할 때 5만 원의 운반비를 당사 우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요, 사실은.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 먼저 주 쟁점은 뭘 산 거죠, 지금? 그렇죠, 상품을 산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는 확실하죠. 그럼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근데 이 상품의 취득원가를 얼마를 할까? 자, 500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또 운반비 5만 원까지 냈으니까 결국에 505만 원의 상품이 취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505만 원. 자, 그러면은 계약금을 우리가 미리 줬을 때 차변의 선급금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 선급금을 상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있던 선급금 자산은 상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급금이 50만 원이라고 했나요? 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500에서 50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나머지 450은 뭐겠어요? 그렇죠, 외상매입금 450만 원. 그럼 나머지 5만 원 운반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바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했겠죠. 그래서 이 양쪽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식부기는.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초 단계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분계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숙달되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 재고자산과 관련된 분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